지금 대한민국은 유사의 일에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과학교수 정치연구원의 레포트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상 전례 없는 역대급 저출산으로 인해 2025년부터 이공계 대학원 학위자는 연평균 2에서 3%씩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2040년이 되면 현재 절반 이하로 급감해버립니다. 자원이 나지 않아서 이 머리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자원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레포트에 따르면 지금 우리 세대, 그러니까 20에서 30대는 더 망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생들은 현재 출산의 한 3배 수준, 그러니까 현재 대학생들의 한 2배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았고, 대학 경쟁도 현재보다는 어려운 편이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학을 간 엄청난 수의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생들이 이제는 박사학위를 달고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 박사학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으면 좋을 텐데 설상가상으로 박사급이 들어갈 일자리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볼게요. 90년생 이제 서준이는 반도체 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겨우겨우 모 중견기업 연봉 5천짜리 연구직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나마 서준이는 다행이에요. 동기들은 아직 취업이 안 됐거든요. 직장 생활을 한 2에서 3년 정도 하다가 서준이가 대학원 생활을 하던 시절에 막내였던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 잘 지내? 요즘 랩에 사람이 안 와. 그러자 서준이는 말합니다. 야, 그래도 지금 대학 가기도 쉬워지고 랩 들어가기도 쉬워지고 경쟁도 줄어서 취업도 잘 되겠네. 그러자 이제 후배는 말합니다. 뭔 소리야? 대학원 진학자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재수해서 의대 갈걸. 농담 같겠지만 지금 말한 내용들은 제 내피셜도 아니고 사기업이나 언론의 찌라시도 아닙니다. 정부 기관에서 발간한 오피셜 레포트입니다. 최근 정부 기관 레포트를 통해 참 충격적인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고교 성적 최우수자들의 의학 선호는 20년 전 이제 IMF 이후로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 우수 인재들의 이공계 이탈 현상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박사가 31,000명이 나왔는데 박사급 일자리는 16,000개가 들어왔습니다. 박사 중에서 약 절반이 박사급 일자리에서 일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챗GPT니 다리2니 미국이랑 인도,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에선 AI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웃기게도 우리나라는 우수 인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진학을 포기하고 의학계열로 진학했어요. 숫자로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정부랑 대기업이 지원하는 반도체학과 정시 1차 등록 포기율이 무려 155.3%였어요. 대기업이랑 취업이 연계된 학과예요. 근데도 포기율이 155.3%였어요. 에이씨, 안 좋은 대학 아니냐고요? 국내 최고의 대학들인 연세대가 130%였고 한양대는 275%였어요.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한 거예요.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 육성하겠다고 대학과 대기업이랑 협력해서 만든 계획이거든요. 이게 시작부터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인재들이 굳이 반도체 안 하겠다는 거죠. 의대 가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동아일보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공계 블랙홀 된 의대. 의사만큼 못 볼 것. 물론 의대에 쏠림 현상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해요. 세계적으로도 의대 인기는 선진국 공통 현상이고요. 그러나 레포트에서도 나왔듯 나라를 이끌어갈 최우수 인재들이 대학원 포닥을 거쳐서 교수와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엄청난 바늘 구멍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점점 더 의학계열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거든요.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걸 택하지 돈 적게 벌고 불안정한 걸 택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최우수 인재들이 리만가설을 풀고 끈이론을 연구하는 등 인류 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피부 뿌띠 시술을 하는 그런 경쟁에 달려든다는 점은 제가 이제 감히 주제 넘게 말씀드리면요,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피부 미용 요거 좋죠. 아주 중요하고 잘생기고 예쁘면 곧이 삼관왕이잖아요. 외모가 스펙인 현대사회에서 피부 미용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끈이론을 연구할 머리를 가진 사람이 피부 미용 레이저를 들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실제로 최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와서 인류의 불치병을 해결하고 의학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최우수 의대생들은 모두 피부과라던가 성형외과 가려고 하잖아요. 물론 저는 피부과랑 성형외과 선생님들 너무나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의학 분야 세계 순위 37위가 서울대, 56위가 연세대로 대한민국 의대 수준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것을 보고 의학 연구가 크게 미흡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이 없기 때문으로 봤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의료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의사 과학자들을 적극 키워내야 된다고. 그러면 의학과 친구인 바이오는 어떨까? 더 심각합니다.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바이오 시장 점유율은 0.8%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무려 18%예요. 연구 비용 격차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연구개발비 1등은 4천억 원을 1년에 지출하는데 로슈는 19조를 지출합니다. 체급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가끔씩 저한테 국내 바이오주 살까 말까 고민하면 절대 사지 말라고 해요. 왜냐? 우리나라 우수 바이오 인재들은 대부분 해외로 나가거든요. 바이오 하면 굶어 죽나요? 이런 석사연구원분의 한 질문에 어떤 분께서는 연봉 2천만 원 받을지 몰라도 굶어 죽진 않습니다. 다른 전공 친구들 보고 배 아파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토토를 한다고요. 1군 인재들이 다 빠지고 2군 인재들이 모인 축구팀이 있어요. 연봉도 얼마 안 되고 맨날 빠따지래. 분위기도 안 좋아서 선수 사기도 엉망이에요. 근데 가끔 투자자들의 이제 승부 조작 개입으로 2군 인재들이 모인 축구팀이 메이저 축구팀을 이겨요. 그래서 2군 인재들이 모인 축구팀에 배팅을 하면 한두 번쯤은 운 좋게 이제 투자자들 조작 펌핑에 맞춰서 따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돈을 잃겠죠. 실제로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약 개발한다고 하고 선언한 다음에 최근 한 20년 동안 개발 완료해서 세계 시장을 개척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개발 소식이나 임상 소식에 주가가 펌핑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 떠넘기고 나오는 건 자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들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당장 저조차도 내 새끼가 공대 갈래 의대 갈래 하면 싸대기 때리고 의대 가라고 할 테니까요. 기술 특화 채널인 우리 SOD는 약 70회 이상 기업이랑 기관 또 이제 대학 이런 것들과 협업을 가졌는데 카메라 딱 끄고 티타임 가지면서 교수님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리면 의대랑 공대 중에 어디를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의대 가죠. 제 질문을 들은 한 교수님의 표현이 인상 깊었는데 교수의 닥터는, 그러니까 닥터는 박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박사학위는 운전면허증이래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게 밥 먹여 살려주고 대우해 주지도 않아요. 어차피 연구 바닥은 거의 다 닥터고 그다지 특별한 건 아니란 거죠. 물론 제가 보기에는 닥터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긴 하지만 높은 레벨에선 그게 아닌가 봐요. 뭐 어쨌든 2022년 필즈상을 수상했던 서울대 출신 허준희 교수님처럼 펜을 대고 수학을 연구해서 인류 문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천재들이 의대로 가서 뿌띠 시술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 손해가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면 국내 최정상위권 인재들이 의대가 아니라 이공계를 택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이공계를 택할 정도로 엄청난 혜택을 주지 않으면 한국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 최우수 인재라든가 나라를 이끌어갈 분들이 한국을 뜨게 되겠죠. 실제로 허준희 교수님조차 한국과 미국 중에서 미국을 택한 미국인이에요. 이러한 현재 한국의 상황을 두고 한세희 과학 전문 기자님은 화두를 던집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한 질문은 더욱더 무겁고 심각해져야 할 것 같다. 과연 현재 한국 교육은 지금도 곳곳에 있을 어린 허준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